네,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올 들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코인 하나당 가격이 6천만 원대로 훌쩍 올라섰는데 이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봅니다. 정치경제부 김태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이번엔 또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네, 우선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자면 기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방어 수단이 됐다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앞으로도 많이 풀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난 상황에서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자 새로운 투자처를 찾다가 그것이 비트코인이 됐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푸는 돈이 많은 거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대로 많이 뛰어 있고 그다음 주식 시장도 생각보다 많이 뛰어 있거든요. 투자처를 찾다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부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비트코인도 화폐는 화폐 아닙니까? 이게 인플레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단어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뭐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암호화폐라고도 하고 가상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을 보자면 채굴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달러의 경우, 달러나 원화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서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치 하락의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을 그러면 뭐 달러나 이런 화폐처럼 좀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최근에 좀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도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상승인데요. 예.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로 존재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지만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신뢰도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그걸 이제 암호화폐 인식의 안정화라고 얘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암호화폐 인식의 안정화.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비트코인은 갖고 싶은 사람이 많다 해가지고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가격이 뛸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시장은 좀 온전히 수요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얼마 전에 뭐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 것도 혹시 영향을 줬습니까? 네, 사실 비트코인을 실생활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2017년 이후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테슬라라는 글로벌 기업이 결제 시스템에 비트코인을 탑재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됐던 건데요. 예. 국내에서도 최근에 다날 핀테크의 페이코인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를 시도하겠다고 하면서 급등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움직임이 분명 단기적으로는 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예. 실제로 이런 가상 자산들이 실물 교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입니다. 예. 통화 당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급은 제한돼 있고 수요는 광범위하게 쓰이려고 그러면 수요는 굉장히 폭증해야 되는데 그럼 가격은 상승할 거고 그럼 가격 상승을 하면 그걸 지급선을 쓸 수 있나요?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할 텐데 가격이 폭등할 거라는 사람들이 예상한다 그러면 내가 굳이 비트코인을 팔 이유도 없잖아요. 시중에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똑같잖아요. 오를 거라 기대하니까 매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물 거래에 쓰인다는 말이 이렇게 수요가 폭증한다는 말이 될 텐데 그건 또 비트코인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서 누가 뭐 코인을 들고 있지 굳이 뭐 팔겠느냐 이런 얘기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건가 싶은데 또 남아있는 변수가 뭡니까? 금융당국이 규제를 나선다고요? 예,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투기적 자산인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기관을 규제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우리 금융당국도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마련한 특근법 개정안 신고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취급 목록까지 살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거래 내역과 거래 종목까지 다 속속들이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근법이 자금 세탁에 한정된 규제이기는 하지만 2018년에도 금융당국의 규제, 개입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출렁인 바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일부 불법적인 부분만 좀 규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혹시 뭐 또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조금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금융의 한 축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특근법 내용 역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자금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추가 금융 규제 도입 자체는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시장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규제 조직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사실 이 시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품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지 규제기관의 책임도 아니고 굳이 이게 금융도 아닌데 뭐 금융적으로 규제를 할 이유도 없고. 활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당국이 특별히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치경제부 김태학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